안녕하세요. 이용훈입니다. 저는 최근 뉴스페이스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사 영상 레이더 소형 위성 분야에서 선도하고 있고 세계 최대의 소형 군집 사 위성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핀란드 아이스아이 한국 지사에 와 있습니다.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급격히 고도화됨에 따라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얼마만큼 신속하게 탐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 위성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아이스아이 한국 지사를 맡고 계신 전환기 아이스아이 한국 사업 총괄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아이스아이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긴 한데 우리 한국 국민 중에는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좀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전환기인데요. 우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큰 로켓에다가 아주 크고 복잡한 아주 비싼 위성들을 단연간에 걸쳐서 만들어 가지고 쏘아 올리는 그런 개념의 우주 사업들을 우리가 많이 접해 왔고 그에 관련된 미국의 나사라든지 어떤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그 거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저희 아이스아이는 요새 이제 말이 좀 아까 화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우주, 뉴스페이스 개념이라는 것을 2010년대 중반에 도입을 해서 가장 저렴하게 주변에 가능한 재질이나 부품들을 만들어서 또 찾아가지고 그거를 우주 공간에 싸게 자주 올림으로써 기술의 완숙도를 또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회사인데 2018년에 첫 위성을 쏘아 올림으로써 이 분야에 선도적인 위치를 선점을 했습니다. 그럼 벌써 5년 전부터 시작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첫 위성이 2018년에 올라갔고요. 그때가 이제 X1이라고 해서 1세대 위성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5년이 지난 오늘날 지금 4세대 위성 Gen4라고 해서 4세대 위성까지 올리는 시점까지 와 있고요. 그래서 모두 지금 현재 지난 5월 달에 5대를 포함해서 또 최근 금년 1월 달에 또 2대가 올라오고 해서 모두 23개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지난해부터 사실 국제적인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사실은 객관적인 전력은 러시아군에 비해 상당히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 분야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정보 수집에 있어서 사실은 우크라이나군이 사 위성 도움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또 아이스아이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아이스아이 측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 위성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오카로 전자강화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정보 자산이나 전장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옛날에 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민간 정보 자산들을 활용하는 최초의 전쟁이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잘 아시는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스 같은 경우도 전장 초기에 이 모든 통신 시설이 마비될 때 바로 투입이 돼서 민간 업체의 그 통신 위성이 중요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저희 아이스아이도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해 왔었는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저희 아이스아이 위성 한 대를 임대 또는 이제 구매를 했죠. 구매를 해서 단 이틀 만에 60개가 넘는 러시아 전략 자산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대응할 수가 있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다른 이제 전장화 카메라 관련해서 일부 이제 다른 위성 업체가 좀 알려졌었는데 아이스아이 역할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사실 수면 아래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오픈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사 위성은 전장화 카메라에 비해서 전천으로 감시가 가능하다. 그게 이제 맞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렇죠. 지금 지구가 반은 항상 밤에 어둠에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전체 표면의 60% 이상이 항상 구름에 쌓여 있습니다. 네. 특히 우크라이나는 이제 겨울이 접어들면서 네. 뭐 거의 매일 구름에 쌓여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낮이 짧다 보니까 네. 밤이 밤이 또 길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의 그 정보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One of the main benefits of the small, low-cost, high-performance radar satellites is you have the ability to have many of them. The reason you need to have many of them is so that they provide regular revisit. When you've got one satellite, it only comes over your particular region maybe once every few days. If you have lots and lots of small satellites, you can come over any particular region within a few hours. 그 전에 보면 이 싸위성의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해상도가 좀 떨어진다. 네.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마침 이 뒤에 있는 사진이 그 서울 싸위성 사진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해상도가 얼마 정도 되는 네, 지금 이건 스팟 보드라고 그래서 네. 동일 지역을 몇 번에 걸쳐서 찍은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네. 이건 해상도가 1m 정도 됩니다. 1m라는 얘기는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물체의 크기가 네. 1m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참고로 싸위성이 이제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최신형은 해상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예, 있나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지금 현재 이제 검증 과정에 있는 그 제너레이션 4, 젠 4 4세대 위성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20cm 네.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싸 위성 같은 경우는 레이더에 또 전자파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 파장 이내에 들어오는 크기까지도 탐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군인들이 차량이 어디 있었는데 그 다음날 얼로 가고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런 걸 영상 카메라는 볼 수가 없는데 네. 저희 싸 위성 카메라는 그 발자국, 네. 풀바지로 지나간 그 변화를 네. 볼 수가 있는 정도까지 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또 보면 이제 한미양국군을 기말하기 위해서 디코이, 그렇죠. 이제 가짜 네. 무기들도 많이 배치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식별하는 데 있어서 싸위성이 장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또 이 인공적인 물체들은 어느 정도 각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파가 반사되는 각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물체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네. 반사가 잘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 금속이고 사람들이 만든 것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이라든지 우리 TEL 같은 경우 네. 이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무 밑에 숨어 있다든지 네. 보면 대부분의 디코이들이 천으로 만들거나 네. 플라스틱으로 만들거나 풍선처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뭐 당연히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싸위성이 대북 감시 정찰에서 중요한 역할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우리 군에서도 이 앞으로의 향후 위성 도입 계획에 있어서 싸위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발표된 데 따르면 우리가 이제 2040년까지 170개 위성을 네. 확보할 계획인데 그 중에 2029년까지 40여 개의 싸위성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아이사이 입장에서 이런 한국의 그 싸위성 확보와 관련해 어떤 그 협력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그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네, 정부의 보관은 여러 부처들의 소유를 합쳐가지고 네. 다부처 사업으로서 한 40여 개의 싸 위성을 가능하면 국내 업체들이 참여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네. 신우주 사업의 방식으로 네.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 이제 보관입니다. 네. ISI's history, we launched our first satellite in 2018. Since that time, we've launched another 20, so 21 to date. And throughout that time, we've continually developed the capability of the satellites. It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how difficult it is to go from your first satellite to the latest generation, where you can really have an operational capability and use and coordinate many, many satellites on orbit. So we have been through that journey, and it's taken many years. What we are suggesting is that for Korea, we are able to help Korea accelerate the Korean capability requirement so that you can close that operational gap and you can reduce the risk and you can make sure that you've got a secure plan for your future. So we can immediately start providing data from our constellation because we have many satellites in orbit. We can do that straight away. And then whilst we are making sure and transferring some of the capability to Korea, we can continue to support Korea throughout that journey. What I think is important is that Korea makes sure that it does have this capability as quickly as possible, and ISI is in a position to be able to make that happen. 더더욱이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싸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런 우수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사 정보 자산이 네. 지금은 우주 정보 자산 중에 사 정보 자산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적인 거를 우리가 위험 부담을 줄이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적은 비용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제시를 하겠다라고 지금 여기 저희가 지금 이제 지사도 만들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 보면 이제 우리가 대북 그 우주 분야에서 감시 정찰의 가장 상징적인 사업으로 사실은 이제 부각시키는 게 4.25 사업인데, 맞습니다. 이 4.25 사업의 경우도 사실은 계획보다 조금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라든지 국내 대형 방산업체들이 상당한 기술 수준을 갖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이즈는 또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원래 계획보다 좀 늦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 기업은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전술핵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그 신형 미사일이라든지 초대형 방사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동식 발사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감시해야 될 텔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 그만큼 이제 그 위성 감시 정보, 그러니까 위성 정찰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다수의 그 소형 정찰 위성 필요성도 커지고 또 사이성 중요해지는데 목표하는 시기에 이룰 수 없다면 사실은 외국과의 협력 이런 것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맞습니다. 점에서 아까도 이제 그런 협력 의향을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뭐 삼축 대응 체계로서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전 지역을 거의 상시적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많은 숫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AI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어떤 특정 그 타겟의 어떤 정보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 그 기계 학습을 통해서 그 넓은 지역에 그 많은 장을 찍어가면서 탐지를 해놔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그 정보 소스를 액셔너블 인텔리전스라고 우리는 하는데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도 저희처럼 어떤 행태는 충분히 협력할 의사가 있는 업체들과 협력을 통해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또 비용도 절감하고 그러면서 또 시간을 갖고 한국의 역량을 한국대로 어떻게 하면 한국 국산화도 시킬 수 있고 한국의 그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협력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역량과 또 안보적인 측면과 산업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북한이 공개한 사진 중에 화성 12형 그 동체하고 탄두를 무려 한 25개 6개를 늘어선 그걸 김정은이 딸하고 둘러보는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KN-24 이동식 발사대도 굉장히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공장을 시찰하는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북한의 정말 이 미사일 전력 증강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다. 뭐 일부에서는 엄포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빨리 그 많은 이동식 발사대를 탐지할 수 있는 수단 확보가 시급해졌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어떤 이 프로젝트 관련 지원 관련해서 한국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공백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이 영상 자산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 세계 가장 많은 위성군을 위성군을 운영을 실제로 하고 있는 저희 아이사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저희를 통해서 수천 장, 1년에 수천 장이 넘는 영상 자료를 지금 당장 우리가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궤도상에 운영하고 있는 위성을 한국 정부에다가 임대 또는 판매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한 대를 임대하는 것은 결국 아이사이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위성군을 활용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제공을 하겠다는 거고. 왜냐하면 위성을 지금 필요로 한국에서 개발한다고 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부족한 역량을 우리가 메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최신 기술을 같이 한국과 협력함으로써 예. 한국에서 국산화도 해서 한국에 필요한 숫자를 예. 맞춰주는 그 작업을 공동으로 같이 하겠다. 예. 네, 그런 얘기입니다. One of the reasons for that is that ICEYE has an existing production line. We are delivering and launching these satellites for ourselves on a very regular basis. We are now expecting and looking towards how we get that capability into Korea, so we can really close the operational gap that exists.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해법을 제시하셨는데, 그럼 한국과의 어떤 협력 비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그런 플랜도 좀 갖고 계신가요? For ICEYE, Korea captures a similar innovative journey with disruption into technology as a global leader, and leading in many heavy industries as well, and having a vibrant culture both from its rich history and with its modern evolution. It is for this very reason I believe ICEYE is a perfect partner for Korea's aspirations to be a leading space nation in the world. And as an executive of ICEYE, who is also of Korean heritage, I am very proud and excited to support Korea in achieving Korea's goals and objectives in the space sector. I can assure you that ICEYE is indeed committed to supporting Korea with the latest generation of technology and satellite products, and to pave the way for a long-term partnership. We hope that one day ICEYE's constellation and Korea's own satellite constellation will jointly operate as a global partnership.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국하고의 장기적인 사업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에 필요한 공백을 빨리 메꾸고 거기에서 확실한 자산을 줌으로써 우리의 그 첫 번째 축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머지는 결국은 이 사업을 가지고서 국내 업체들과 장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단순하게 위성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뿐만이 아니고 위성에서 받은 정보들을 처리하고 분석을 해서 필요한 여러 다른 필요로 하는 분야에 쓸 수 있는 정보화하는 그런 기능을 장기적으로 같이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업체들하고 지금 제시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환기 ICEYE 한국사업총괄님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지금 하여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가 아무리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도 부지나침이 없는 그런 정말 발동에 분리된 시급한 사안이고, 특히 아무리 우리가 타격수단의 미사일을 숫자를 많이 확보하더라도 그 표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표적에 대한 신속한 탐지 능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 24시간 잠시 정찰할 수 있는 사위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ICEYE가 한국 사위성 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 의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전 사업총괄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방산이라든지 군 전력 증강에 있어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말씀 나눠주신 우리 전 사업총괄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